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5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53일이고요. 오늘은 348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348페이지에 다섯 번째 영적 원리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네. 의식의 본성에 대해 호기심을 기르고 익혀나가라. 그러니까 의식의 본성에 대해서, 의식이 본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의식의 본성이라는 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은. 어제도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전혀 이런 수업이라는 걸 모르고 온 거예요. 깨달음 시크릿을. 근데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2박 3일 갔다 오고 나서. 근데 이런 수업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와서 듣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의식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본성에 대해 그래서 많이 초대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의식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자꾸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호기심을 기르고 익혀나가라. 이것을 계속 익혀나가는 수업을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쉽게 멈추게 된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적인 거, 외부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선의 환경이 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보면 야, 돈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 돈 있으면은 뭔가 다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편안하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최선의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벗어나기 전에는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길을 그래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분이 가깝게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개인에게도 절망과 늦춰짐, 깜빡 잊음, 충동, 온갖 모습과 형태의 스트레스가 따라다닌다. 온갖 스트레스가 따라다니는 거, 어떤 형태, 그렇죠? 개인에게도 어떠한 개인이든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마음속 안에 그냥 마음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는 계속 절망, 그렇죠? 늦춰지는 거, 모든 그 깜빡 있고 충동, 온갖 모습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신념도 지워야 되고요. 마음속에 있는 그 뿌리가 신념이잖아요. 이 신념도 지워야 되는데 신념을 지우면서 근원의 그 밑에 있는 형태, 지각하고 있는 어떤 이름, 이름이 딱 떠오르면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형상이 딱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것까지가 더 지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워야 하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으니까 이제 점점 공부하다 보면 또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스트레스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어렵다. 그래서 어제는 에고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어제 또 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온갖 호기심, 어린아이 같이. 호기심, 자기연민, 질투, 시기심.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시기심, 경쟁심, 분노, 발작, 감정 분출, 붕괴, 증오, 막 경쟁의식, 제멋대로임, 심술을 보인다. 이게 이제 에고의 특성이 그대로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가 자주 있기에 삶은
시간 조건의 압박을 받는다. 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에 그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에고가 다른 모든 이의 에고와 거의 같다는 점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쟤는 왜 저래? 나는 조금 나을 것 같고 막 이래요. 특별할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에고가 그냥 다른 이의 에고와 거의 똑같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밖에서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러다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놀래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에고가. 그래서 마음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와 유전적으로 결정된 성격, 양식으로 운명되는 뇌를 가진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와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어요. 그게 유전. 그래서 선생님이 신념을 찾을 때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돈, 성공, 질병. 크게 6가지의 신념에 한 6가지면 전체적으로 뭔가 정서적인 걸 찾으면 다른 거하고 같이 쉽게 되니까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유전자와 유전적으로 결정된 성격, 양식으로 운영되는 뇌를 가진다. 뇌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더 벗어나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의식 성장, 진화를 하는 것인데, 499까지 지각하는 거, 500으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 그쵸? 그 밑에 있을 때는 그대로 운영되는 뇌를 가진다 그랬어요. 마음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이 어제는 또 누가 이제 미팅을 하는데 온전히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어제는 온전히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씀으로 들었구나. 근데 저는 들으면서 말씀으로 안 듣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몸이 얼마나 아프든지 막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그냥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나는 뼈대가 없는 집안이네?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뼈대가 없는 집안, 나는 뼈대가 없는 집안인데? 하면서 막 비교를 하면서 힘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몸이 막 혈액 순환도 안 돼요. 차가워지고 몸이 막.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게 비교를 하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제는 어떤 분이 그대로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연결되는 이 삶에서 또 하나의 어떤 자아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성에 대한 어떤 자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서 물렁뼈 집안이 그러니까 뼈대가 물렁뼈 집안. 웃겨라. 물렁뼈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라는 게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이제 그게 비교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쟁의식,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다는 나로부터 해가지고 상대방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더 그렇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자괴감을 느끼는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렁표절. 그래서 이 마음을 물려받게 되는 거는 진짜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을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그 편안하고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죠.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아빠를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빠가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챙기시고, 그래, 그러다가 엄마 챙기다가 허리가 허리뼈가 금이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이제 잡아주고 막 이러다가. 그러면서도 평생 그렇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싸우는 거죠.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서로 받지 않는 거. 근데 그게 나중에는 공부하면서, 저게 소통하는 방법이구나. 그냥, 아, 저렇게 하고 놓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싸우는 그 소리에 너무 싫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들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 돈 가지고 이랬어, 저래. 그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돈을 못 번다는 비난하는 거. 그 다음에 술 조절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살다가, 진짜 이 수업을 딱 들으면서, 엄마 말만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엄마 말만 믿고 자랐고, 아빠는 무섭고, 술 먹고 막 땡깡을 부리니까, 술만 드시고 오시면, 그러니까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고, 괜히 건드렸다 하면, 괜히 파편이 올까봐, 이제 무서운 거고, 무섭잖아요. 술 드시고 나한테 이제 막 뭐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어도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엄마는 계속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불평불만을 했던 거고, 돈, 술, 근데 저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불평불만은 하는 거예요. 여자, 다른데 눈이 밖으로 가 있다. 불평불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구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종류가 틀린데, 종류가 바라보는 거는 틀린 거예요. 틀리지만 불평불만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딸이 결혼을 하니까 뭐 돈도 잘 모으고 안 써. 술도 안 먹어. 여자 일도 안 봐. 진짜 여자 일도 안 봐. 누가 봐도 알아. 그런데 오로지 저희 딸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오로지 그밖에 모르는데도 거기에 불평불만이 또 결혼하니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신기하구나.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그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그래서 공통적인 게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틀린데 큰 맥락 있죠. 맥락의 의식에서 봤을 때는 비난하는 삼식, 죄책감, 비난하는 거 이게 똑같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싹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제일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와 아빠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꼭 들어요. 내가 기준으로 있을 때 내 마음에 꼭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은 불평불만하는 부분은 싹 진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보니까 또 요새 이렇게 느끼는 게 보니까 요새 제가 내가 겸손함이 없었구나. 겸손함이 없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가지고 살면서 겸손함이 없었는데, 또 보니까 우리 딸이 보니까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겸손함이, 이게 부족한 게 내 마음이 저렇게 또 이렇게 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어른들에 대한 어떤 존중심에 대한 것도 제가 없었어요. 어른들에 대한 것도 존중심에 대한 게 없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빠 쪽도 보고, 엄마 쪽도 보게 되는 거죠. 엄마 쪽도 보고. 근데 엄마는 외할머니도 잘 모시고, 근데 그 위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빠를 비난하는 엄마가 있었고. 아빠도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어제는 남자가 어떤 그 권력,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들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물렁뼈 맞는 것 같아요. 뼈대가 없었던 뼈대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뼈대가 없었던 거죠. 뼈대가 없었고 뼈대가 있어도 술 먹고 막 흥청망청하니까 그래도 존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존중심,
존경까지, 존중심이 내려와야 되는데, 보니까 존중심이 하나도 내려온 게 없는 거예요. 양쪽에 어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존중심이 그게 없었던 집안에서 자란 거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도 보니까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할아버지가 들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도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 받들어 모시기는 하는데, 잘 받들어 모시긴 하는데, 이제 막 힘들어 했었던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뼈대 자체가 중심점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할아버지부터 봐도, 할아버지 외가 쪽, 친가 쪽을 딱 봐도. 그래서 어제는 유전적인 걸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너무 이제 비교가 되면서 뼈가 없는, 뼈대가 없는 물렁뼈 집안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들고 막 너무 막 비교가 되면서 막 너무 막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막 저항감도 들고 어제는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결혼을 또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존중심도 없고 어른들도 안 계신 상황에서 결혼을 딱 했는데 보니까 또 우리 시댁 쪽에도 보면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저게 시아버지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거죠. 또 보니까 작은 집에도 작은 그 작은 시아버지도 안 계신 거예요. 여자들만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다 그러면 시댁에 네 명이 아들만 넷이거든요. 그러면은 큰 장남을 이렇게 좀 받들어 모셔야 되는 집안이 잘 되려면 또 그렇게 모셔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어떤 이 조상 대대로 이 어떤 흐름이 물렁뼈가 막 되다 보니 아주버님이 딱 그렇게 열등감이 많으셔요. 명절 때만 모이면 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 뭐 한마디만 하면 그게 걸려가지고. 한마디만 했다 하면 그거 걸려가지고 막 큰 소리 막 나고 그래서 불안하고 막 있죠. 결혼 전에도 좀 뭔가 임신했을 때 전화 와가지고 막 최순실 하면서 뭐 이제 술 막 주사를 부리질 않나 막 이러니까 그럼에도 존중을 해야 한다 하는데 또 아직 그 애고가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왔으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로 인해서 어떤 그런 마음들, 그 비난하는 그 마음들, 남편에 대한 이게 이렇게 돼 놓으니까 우리 딸한테 알려주고 물려주고 아이들한테 했었던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아빠도 저희 쪽에도 이제 그 우리 딸이 봤을 때 저희 쪽에도 아빠가 술 주사를 하고 막 이제 이래 놓으니까 그렇고 저도 오빠를 이겨 먹으려고 하고 뭐 확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막 되놓으니까 이게 진짜 뼈대가 없는 집안인 거예요. 남자들에 대한 어떤 뼈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어제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듣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가져야 되는데 뼈대가 정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뼈대가 없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는 어, 그냥 성공하려고 하는 악착같이 전에 뿌렸던 복 때문에인지 어떤 성공하는 어떤 그 대열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엄청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아, 지금 해야 될 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른들은 이제 저는 작년까지 해서 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아주버님을 잘 모셔야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동생들이랑 안 모여요. 왜냐면 아주버님이 같이 오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막 생기니까 시끄럽고 싸움이 생기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또 소문나면 분명히 소문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자기 뺐다고 그럴 것이고 아니면 만나도 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됐거든요. 반짝반 시작하고 이틀째 됐는 날, 처음 시작하고 이틀째 된 날 돌아가셨으니까 딱 3년이 좀 지났어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명절 때 그냥 산소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아주머님을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오빠에 대한 그 마음을 또 이제 잊고 살아요. 그냥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일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럼 또 이렇게 오빠도 찾아야 되는구나 했더니 참 오빠도 혼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혼자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자꾸 기대 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기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그냥 이제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는데 어제는 너무 웃긴 게 갑자기 막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삼촌 무슨 일 있나 봐 하면서 긴급 요청 사항이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전화해볼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뭘 해놨나 봐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긴급 요청 사항이라는 거를 가족들하고 연결을 해서 뭘 하나 누르면 가족들한테 자기가 혼자 결혼도 안 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긴급 사항에 이걸 누르면 가족들한테 긴급 요청 사항에서 자기 위치 추적, 위치까지 딱 하는 그걸 뭘 해놨나 봐요. 그걸 누른 거예요. 아프니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도 와 있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그냥 조금 아파 가지고 열이 나 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내가 잘못 눌러 가지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잘못 누른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 아프니까 좀 나 좀 바라봐 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이고 참나 그래서 어제는 인제 늦은 시간에 아이고 그러면서 인제 열심히 혼자서 어쨌든 젊을 때 놀았거든요. 많이 놀았어요. 그냥 한다고 하지만 인제 돈을 모으면서 뭔가 이랬어야 되는데 좀 많이 모았죠. 놀았죠. 모은 게 아니라 놀았어요. 많이 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 혼자서 그냥 어쨌든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그나마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 아이고 참 '아이고 몰라. 되는 대로 하게 되겠지.' 하고 어제는 인제 저녁 때 이제 제가 인제 잘 먹고 있는 파마넥스 인제 좀 뭔가 몇 개 좀 여러 개 좀 챙겨 가지고 어제는 가서 "열 떨어지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좀 해독을 좀 해 봐라. 그러면 음식이 독이니 좀 이렇게 해 봐라."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쪼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그래 갖고 잘못 눌렀다 하는데 잘못 누른 게 아니라 잘 누른 거죠, 아예 그냥. 부른 거예요. 요청을 한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막 인제 그런 어떤 상황들 주의가 더 막 여기저기에 그냥 막 주의가 더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 근데 뭐 우리 아이들을 보니 인제 제가 했던 것들을 다시 인제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마음도 아이들한테 물려받게 되고 내 마음. 우리 엄마를 보면 나를 알고 나를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나를 알고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뇌까지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주요한 특성 대부분이 출생 출생 시 성격의 주요한 특성 대부분이 출생 시에 이미 존재했음을 출생 시에 벌써 이미 유전적으로 타고 온 게 이미 존재했음을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이미 이 집안으로 이렇게 내 영혼이 들어가게 된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해서 이런 이 유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쪽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실제로 다르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모습에서 다르게 될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기 발전이나 영적 성장을 구하는 이는 오직 소수일 뿐이다. 거의 똑같다.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전을 하거나 자기 발전 그래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태어났는 그 유전적인 것도 벌써 그 씨앗이 영혼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다 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벌써 결정이. 그런데 여기에 자기 발전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구하면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사람들은 오직 소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어제도 누군가 미팅을 하는데 사주팔자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주팔자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시댁 집안에 옥죄어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남편도 정말 이제 힘든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20 몇 년 뭐 한 30년 가까이 되나요?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어서 사주팔자를 '내 사주는 어떻길래 이런가.' 싶어서 사주팔자를 보다가 사주팔자가 안 바뀐다는 거에 너무 인제 막히는 한계가 있는 거에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다가 그 힘들었는데 이 수업을 딱 2박 3 일을 갔다 오고 나서 희망을 본 거야. '바뀔 수 있구나.' 바뀔 수 있다는 거에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수라는 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소수라는 거 요 끝까지 할게요, 시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비판하든지 간에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존재 방식이 아마 유일하게 옳은 방식일 거라고 비밀스럽게 믿기 때문이다. 옳은 방식이라고 비밀스럽게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은 괜찮다고 여기며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불공평, 외부 세계에서 초래된다고 여긴다. 외부 세계에서 초래된다고 여기면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요. 외부에서는 바뀌지도 않고 내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거로 인해서는 자꾸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희망은 뭐예요? 소수의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기 발전과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의식 수업이고 의식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이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쵸? 물렁뼈 집안이라도. 네. 물렁뼈 집안.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네. 1박 2 일 1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가거든요. 미국 코로나가 또 생기거나 그랬을 때 못 갈 수도 있고요. 큰 비전을 뭔가 내가 사업의 패턴을 좀 바꾸고 싶다. 미국을 다녀오는 것이 엄청난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네.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